대장동 사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국정조사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대장동 검사들을 고발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고발. 자, 일각에서는 뭘 오늘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인가요? 거기 보니까 원하는 큰 그림이 안 나와서 수사 검사들 개개인들을 고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승질 부리는 것 같아요. 압수조서의 피의자 이재명 그건 오타잖아요. 그리고 결재권자가 이재명이었으니까 제가 검사여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결재권자인 이재명을 상대로 그게 정진상이든 김용이든 뭐 대장동 SPC에 가담에 탔던 사람들이든 결국 시장이 이끌었던 이 대장동 개발을 조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도 같은 선상에서 인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조사에 그게 뭐 오타 아닌 오타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국조특위의 어떤 만들어진 취지처럼 조작 기소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타를 가지고 어떻게 조작 기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압수조서에 이재명 피의자라고 썼다고 해도 그게 기소 공소장에 그렇게 똑같이 작성이 돼 있나요? 그게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닐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 공소장에 똑같이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시를 하고 법원마저도 입건도 되지 않는 피의자 이재명을 기소시키는데 뭔가 이 일련의 흐름이 뭐 증명됐다라고 한다면 이 국조특위의 어떤 만들어진 취지 원대로 그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조작 기소라고 하기는 당연히 뭐 그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증거가 안 나오니까 검사들 M1 검사들이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한테 좋은 전략인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북 송금 사건도 그렇고 지금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대장동 사건 실체가 있네. 대북 송금도 돈 건네준 거 맞네. 쌍방울 방영철 부회장도 저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거 보니까 실체가 있느라고 자꾸 국민들한테 확인만 시켜주는 꼴이잖아요. 냉정하게 좀 선거 목전에 본인들이 도움이 되는 건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청문회를 딱 2개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거는 솔직히 방용철 전 회장과 서영규 위원장밖에 없어요. 리오남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돈 70만 달러 준 거죠? 돈을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남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예,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리오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 대가로 드린 거고요. 방북 대가를 줬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죠? 네. 다 진실이죠? 예. 위증이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 거죠? 네. 네, 박상용 증인도 위증 법적 조치 당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목소리밖에 없죠. 예. 확인해 준 거.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거는 두 번째 날 강백신 검사하고 또 서영교. 정약 씨하고 남욱 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동규가 이재명이 보고했다. 저희들은 그거에 근거해서 필요한 그래서 수사의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넣었군요. 그거하고는 이분과 아무런 강백신, 무관한 것입니다. 강백신, 그래서 왜 말씀 그래서 못하게 합니까? 박태선 압수조서에 할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중요한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변호했어요.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그 부분 증인.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태선 왜 국민에게 설명을 압수조서에- 못하게 할까? 죄송합니다. 고함 친 거는 죄송합니다. 예, 소리 높였던 점은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원석 전 총장이 얘기했죠. 어떤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정책 기획 조작 수사였습니까?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 시작돼서 저희들한테 넘겨온 잔여 사건이었지 예. 새로이 제가 수사를 하늘 우러 부끄러운 점이 없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한 번도 만난 적도 전화도 통화도 메시지도 저는 텔레그램은 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재임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퇴임하고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에 대해서 무슨 말만 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합니다. 사법의 일을 제발 사법에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험만 있으면 내란 몰이하냐. 나는 그때 현직에 있지도 않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했다. 그러니까요. 전 정권에서 수사했던 내용을 가져온 잔여 수사
한 것뿐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민주당 패널들은 이 이원석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금 입건이 돼 있으니까 저렇게 뭔가 같이 얘기하는 건 아니냐 하는데 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한 건 국민의힘이었었어요. 그때 이종배 시의원이 김건희 여사 못 살게 군다고 이원석 총장 저거 뭐 사과를 유도한 것 아니냐, 그리고 소환 조사 시킨 거 이원석 총장 아니냐라면서 고발을 했던 거거든요. 오히려 민주당과 같은 스탠스에서 이야기해줘야 되는 부분을 마치 뭔가 대장동 사건에서 임의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 그걸 모르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자, 여러 가지로 지금 이 국정조사를 왜 민주당이 왜 했는지를 민주당 본인들이 후회할 만한 일들을 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의 지금 목소리만 기억이 안. 위증해요? 이런 거만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별로 호감적이지 않단 말이죠. 70만 달러를 리오남에게 줬다. 좋다. 그것은 무엇이냐? 방북 대가입니다. 요것만 확인해 줬어요. 다시 한번. 오카다 호텔 후문에서 만났고 네. 직접 준 건 아니지만 김성태 회장이 술에 취해 있었고 나중에 직접 돈을 건넸다. 네. 본인은 방으로 안내를 했다. 네. 하라범 뭐 네. 이런 거. 그리고 다. 국정원이 그 당시 이화영 씨의 재판에서 참고인인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했습니다. 거기다가 증거도 냈잖아요. 아태평화 교류협회 그 팸플릿 같은 거. 거기에 리오남이 없어서 이 리오남은 그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국정원이 그때 없었던 게 맞다. 근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국정원을 이제 거짓말 기관으로 만든다라는 그 의혹만 키워주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이거 좀 냉정하게 잘 판단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대장동 청문회에서는 그 남욱 씨를 수사했던 이모 검사가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고 또 동행 요구 명령장까지 뭐 한다고 하니까 그게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검사가 극단적인 시도를 그러니까요. 했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그거였죠. 어떻게 하면 이거 믿어주겠느냐, 나를. 결백을 믿어줄 수 있겠느냐. 내가 왜 무슨 남욱 씨를 협박하고 무슨 회유하면서 수사를 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남욱 씨가 지금 왜 국민들을 갖고 놀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겠죠. 네, 알면서도 저러고 있는 거겠죠.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가 청문회 증인석에 앉습니다. 남 씨는 2022년 9월 구속 상태였는데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긴급 체포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정일권 검사는 강압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또 실제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진짜 뻔뻔하시네요. 지금 당한 사람은 기억을 다 한다니까요.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뀌자 남 씨가 진술을 뒤집은 뒤 항소 포기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11만 1000% 수익을 얻었어요. 단군 이래 최대의 민관이 함께한 부패 범죄의 수혜자입니다. 민주당 전 권리당원인 유튜버 백광현 씨도 남 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내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중간에 계속 이 담당 검사가 조서에 남기면 불려 올라가서 또 내려와서 지우고 얼굴이 뻘거더라고 얘가. 그리고 시나리오 안 맞거든. 남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일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했는데도 검찰 윗선에서 핵심 진술을 삭제, 무마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대장동 키맨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청문회에선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욱 씨가 어떤 사람인데요? 원주민들 그 정말 귀중한 땅 뺏어다가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값싸게 사가 원주민분들이 제 방에도 왔었어요. 몇 번이나 울고 불고 이렇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 땅 뺏어다가 싸게 사가지고 본인 주머니에 채운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언제부터 뭔가 이렇게 의인처럼
뭔가 이 나라 구하다가 억울하게 이 옥고를 치르는 사람처럼 민주당이 철석같이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리저리 말 바꿔가지고 본인의 재판에서 심지어 지금 국조특위에서 항소심의 변호인단이라고 하는 분들, 남욱 변호사분들이 이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어요. 성남에 돌아갈 돈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만들어서 유동규 씨 구슬려 가지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 만들어서 본인 주머니 채운 사람의 말을 좀 믿고 있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정모 검사 맞나요? 네.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그건 저도 적절치 않았다고 보는데, 전 그것도 사실 세심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남욱 변호사와 검찰의 관계가 매우 화기애애했어요. 좋았어요. 매우 화기애애했고 뭐든지 다 협조할 것처럼 얘기해서 경계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차 수사팀이 압수조서 목록에 포함했었던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 느낌과 지금 민주당이 연상하게 하는 것처럼 뭔가 음습한 뭐 조서실에서 너 가족 사진 이거 보이지? 제대로 얘기 안 하면 너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라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그 앞에다가 또 하나 깔았죠. 하나의 장면을 배를 가른다. 그러니까 그 의사를 비유했다면서요. 아니, 이게 뭐 개복해가지고 요것만 꺼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과 너 내가 배 가를 거야. 이게 우리는 그 분위기와 어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남욱 씨가 언젠가 그렇게 압박이나 회유를 받았다면 언젠가 이야기할 거라는 걸 검사들이 모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7, 80년대 뭔가 남영동 대공부실처럼 그렇게 연상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 박선원 의원은 그렇게 딱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근한과 같이 그 고문 기술을 배워서 한 거 아니냐? 미쳤어요. 아니 지금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뭐 이건태, 양분함 등등 검사들은 그렇게 검사 취조했어요? 아니 왜 본인들 셀프 비판하는 말들을 다시 본인한테 화살이 되어 돌아올 말들을 그렇게 아낌없이 내뱉냐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건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 이미 검찰의 조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투명화된 건데, 자꾸 이 시점을 과거와 그 느와르 영화의 한 장면으로 자꾸 돌려서 검찰의 회유가 있는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 이거야말로 조작이다. 그리고 그 쌍방울 박영철 회장한테 돈 줬다고 하니까 위증 받을 수 있어요?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회유랑 압박이죠, 차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네. 참. 저는 가장 요즘에 혼란스러운 게, 이 상황을 전혀 잘 모르시는 분들, 잘 이렇게 팔로우를 안 하신 분들은 남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저 장면만 보면 마치 남욱이 뭘 한 사람인지,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보여요. 뭐 대단한 정말 네. 대장동 개발을 정말 끊임없이 막으려다가 어쩔 수 없이 돼버려가지고 뭐 큰 잘못이 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뭐 근데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사기꾼이에요. 네, 사기꾼. 사기꾼 중에 정말 악덕 사기꾼입니다. 그런 걸 구분을 당연히 할 거거든요, 국민들은. 아, 그리고 저 염색 좀 하시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남욱 씨가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판결문에서도 현출되었던 것처럼 이재명 시장을 재선으로 시켜야 대장동 사업 빨리 가속화된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고, 유동규 씨와 그렇게 결탁해가지고 의회 농락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뭔가 독립수사인 것처럼 악덕 묘사하고, 사기꾼입니다. 악덕 사기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는 범죄자들의 말들도 이 독립수사의 말로 이 둔갑시키는 민주당의 논리가 전 정말 국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을 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 그 이후의 태도가 중요한 건데, 저 사람은 시기에 따라 가지고 말을 그냥 계속 바꿉니다. 이렇게. 맞아요. 예. 근데 그 바꾸는 그거에 따라서 모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요. 근데 자기 돈은 그대로 다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에 나왔던 백광현 씨가 하도 열이 받아서 아,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녹취록 하나 공개해야 되겠다, 공개하셨잖아요. 했죠. 유동규와 남욱의 정말 누구의 거리낌도 없이 편안하게 통화한 그 녹취에서, 아니 오히려 1차 수사팀에서의 검사가 나는 이재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위에 올라갔다가 상부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내려와서 조서 지우고 또 올라갔다 내려와서 지우고 했다. 이렇게
저런 공론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는 그 두 사람의 통화에서 그 비교를 해보면 뭐가 진실이겠어요. 후자가 진실이겠죠. 그 당시 일기수사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일기수사팀의 팀장은 김태훈 저기 그 전재수 수사했던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부팀장격은 정용환 서울고검장 지금 고검장 대행입니다. 지금 박상용 수사하고 때려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용환은 지난 7일 날 기관 증인 나와서 일기수사팀에서는 이재명, 정진상, 뭐 김용 이런들의 이런 관련해 가지고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어요. 증언을 했죠. 네, 증언을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쓴 보고서에는 이재명 시장 등 배임 관련 확인해야 된다라고 확인해야 적혀있죠. 된다. 뭐야 이게? 그러니까 바로 위증한 거야. 근데 이제 그분은 검사장이죠. 고위 검사장으로 올라갔죠. 네, 그다음에 검사장 됐죠. 네, 그 다음에 그저께인가 나와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니까 아 사실이라고. 뭐 하는 겁니까?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서울 고검 TF에서 인권 침해 TF 수사를 맡기고 저희 감찰을 맡깁니까 저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모든 검사들이 하고 싶지만 아무나 될 수 없는 검사장이 됐다라는 그 보직, 고위의 보직을 맡았다라는 걸 염두하고 감안하고 아마 이 일련의 사정들을 판단해 보시면 저 검사가 진짜 진실된 검사인지 불이익이 예정돼 있음에도 나와 가지고 싸우는 박상용 같은 검사인지를 정확하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정말 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리고 요 얘기 한마디 더 하죠. 그리고 아니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느닷없이 주말에 한마디 했어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만 말씀하시는 거죠.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후배들 잡아 저기 세워놓고 모욕당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자현 아닙니까? 구자현이잖아요. 그리고 박상영 검사 법무부에 직무정지 요청하고 그런 다음에 특검에다가 수사 이첩하고 이런 거 다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참담하니 공정하니 객관을 운운하면서 지금 국정조사를 다수의 수사검사와 수사관이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정유미 검사도 막 입장문까지 발표하셨던데 결국 검찰이란 조직이 없어지다 보니까 뭐 책임감도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어쨌든 지금 뭐 검찰 정식 총장은 아니지만 뭐 윗선에서 책임감을 가진 지위에 위치해 있다면 이렇게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불이익이 예정돼 있음에도 말하고 증언하는 후배 검사들을 지켜줘야죠. 그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검찰이 다시 부활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 부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최소한의 발판과 뭐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구자현 검사라는 사람은 그런 거에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나중에 정치하실 것 같아요. 네. 정치를 못 그럴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정치를 못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니 정치하세요. 열심히 잘하십시오. 민주당이면 가능하니까. 잘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네.